네, 이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과관계 검정, 관계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검정 중에서도 우리가 상관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검정은 우리가 크게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교차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교차 분석은 질적 변수하고 질적 변수와의 관계를 볼 때 쓰는 거고요. 상관 분석은 연속 변수, 회귀 분석도 연속 변수, 연속 변수일 때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의 차이점은 상관 분석은 모든 변수를 1대1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대1의 관계에서 분석이 실시가 되고, 회귀 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들과 하나의 변수와의 관계를 볼 때 상대적인 중요도를 우리가 검증할 때 회귀 분석이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상관 분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가 서로 연관성이 있느냐 없는지를 분석하는 게 상관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변수와의 관계가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변수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관 분석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더 빨리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야구 선수의 홈런 수와 연봉 액수와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 홈런을 많이 치면 칠수록 연봉이 더 많아지는지 이걸 한번 보고 싶다. 즉 홈런 개수와 연봉액과 어떤 관계가 있지? 홈런을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연봉을 많이 받는 건지, 아니면 홈런을 많이 칠수록 연봉을 적게 받는 건지, 아니면 홈런 개수와 연봉 액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했을 때는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그 사람들의 작년에 쳤던 홈런 수하고 그 사람이 받았던 연봉의 액수를 이렇게 X와 Y라는 값을 이용해서 조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일 경우에 만약에 홍성훈 선수다. 그럼 홍성훈 선수의 홈런 개수와 연봉, 그 다음에 2번째 손아섭 선수다. 그럼 손아섭 선수의 홈런 수와 연봉, 이런 식으로 해서 롯데자이언츠의 선수들을 연봉을 쭉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은 홈런 수를 보고요. Y축을 연봉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관계의 그림을 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홈런 수가 얼마인데 연봉을 얼마 받았다. 그랬을 때 이 관계를 점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점이고요. 이 점을 여러 사람을 이용해서 찍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보시면 홈런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봉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을 산점도라고 하고요.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홈런 개수가 증가하면 연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본 거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보게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의 상관과 음의 상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양의 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도 증가하는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족 수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 수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수돗물 사용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겠죠. 자, 반면에 자동차 사용 기간에 따라서는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중고차 가격은 처음에 새 차 산 가격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동차 사용 기간과 우리 중고차 가격이라는 것은 반대의 관계를 갖는다. 즉 한쪽이 증가했을 때 다른 쪽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림을 보여준다. 이거를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니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표현해 준 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숫자를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즉 상관계수라는 건 뭐냐면 두 변수의 관계를 수치로서 나타내주는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상관계수의 값을 우리가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상관계수는 크게 두 가지의 값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방향이 같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한쪽이 증가할 때 한쪽이 감소하느냐 이거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양의 관계라고 우리가 봤고요. 이거를 우리가 음의 관계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데 이런 관계 말고 우리가 강도라는 거 있죠. 그래서 강도라는 건 뭐냐면 그 강한 정도를 나타내 줍니다. 관계가 있을 때 얼마만큼 관계가 있을까? 10만큼 100으로 말하자면 봤을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의 감정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은 완전히 좋아한다는 걸로 봤을 때 50만큼 좋아할 수도 있고 80만큼 좋아할 수도 있고 30만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좋아하는 정도를 우리가 강도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값과 그 좋아하는 값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라는 걸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구체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보통 0으로 놓고 보습니다. 근데 0인데 실제로 우리가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통계학에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관계계수 오차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0이지만 약간의 값을 표본이 약간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시를 할 때 0.1에서 마이너스 0.1 사이의 값을 받으면 0에 근접한다. 그래서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관계수의 값은 표준화된 값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1보다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도 없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1을 중심으로 해서 0.7 이상이 되면 매우 강한 관계가 있다. 0.7에서 0.3이면 강한 관계가 있다. 0.3에서 0.1이면 약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0.1 미만이면 거의 관계가 없다. 또는 아예 관계가 없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검증을 할 때는, 통계적으로 가설 검증할 때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귀무가설을 설정해서 보게 되겠죠. 자, 지금 보는 이 식이 상관관계의 값을 보게 되는, 계산해 주게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관계가 있는 경우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표시를 나타내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수를 점점점 보시면 넓게 분포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관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없는 경우는 증가하나 감소하나 이렇게 골고루 다 분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쪽의 증가와 감소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상관관계가 0이냐 0이지 않고 이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차이 검증에서는 A 집단의 평균과 B 집단의 평균이 같다 틀리다라고 놓고 보는데, 귀무가설, 인과 분석에서의 귀무가설은 두 집단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데 이 두 변수 간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다 없다로 놓고 보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인 가정은 관계가 없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0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수, R이라고 하는 상관계수가 0이다. 또는 0이 아니다. 0이 아닐 경우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는 그 점수가 1에 가까우냐 또는 0에 가까우냐, 강한 관계냐 약한 관계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귀무가설이 뭐냐, 귀무가설은 두 변수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관분석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들어서요. 사람의 신체 지수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체 지수를 측정하는 변수에는 키하고 몸무게 두 가지 변수로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키가 큰지, 과연 키하고 몸무게하고는 어떤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귀무가설은 어떻게 되냐면 키와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상관계수는 0이다, 0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9번에 보시면 CORR이라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X1은 몸무게고요. X2는 키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그 다음에 Correlate.
그 다음에 바이베리에이트라는 걸 누르시고요. 몸무게와 키를 동시에 베리어블에 넣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자, 보시면 몸무게하고 키하고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십 값은 0.857입니다.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 값이 의미가 있느냐, 0이냐 0이지 않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0.857이면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값이 유의도가 유의도가 0보다 작게 나오겠죠. 0.05보다 작게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이 값이 0.1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과연 0.0이라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니피컨트 값을 보면 몸무게와 키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0.000이다. 즉 몸무게하고 키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몸무게하고 키는 상관관계가 있다.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0.857만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근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다. 즉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계성을 분석하게 되면 하나의 두 가지 변수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회귀분석을 이용하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